치킨, 피자에 이어 이번에는 패션왕입니다. 왼쪽에 윤석열 지검장, 오른쪽에 김상조 위원장. 이 저승사자들이 등장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김성주 대표 패션왕으로 불렸던 이분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자칫 또 정치 보복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성주 그 전 대한적자 회장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 가방 회사가 있습니다. MCM이라는 브랜드의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이제 그 하청업체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하청업체에 발생한 하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갑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책임을 물리고 또 어떤 배상 책임 자체를 이제 우리 하청업체나 돌렸던 이런 정황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좀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최근에 이제 아마 그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뜨고 하면서 검찰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좀 들여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그 자체가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제기를 한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김성주 회장이 이제 적자 저 회장을 그만두고 또 본인 회사의 회장도 이제 갑자기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그 공정위에서 좀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지금 그만두고 사실 오늘 조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 원래 대표로 돼 있었는데 6월 1일자로 지금 그만둬서 결국 이제 지금 회사에 있는 다른 회장이 지금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이종걸 실장님 사실 그런데 저는 이분을 더 기억에 남는 장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다. 저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 박근혜 후보 시절에 이제 선대위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 사실은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그때도 이런 의혹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주그룹이 아니라 원래 대성그룹의 막내딸인데 그러니까 대성그룹 오빠가 지금 그 회장으로 있는 대성그룹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선대위에 들어가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래서 일부러 박근혜 후보와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된 동안 대통령 이후에 2년 동안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 조용히. 그 이후에 적십자 총재를 맡게 되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사실은 그런 어떤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니까 사실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김성주 회장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죠. 정말 정치 하나도 모르고요. 제가 사실 선대위라고 저 선대위가 뭔데요? 하고 질문한 사람이 다정도 무식한 깡무식거립니다. 이분처럼 정직하고 자기의 말의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정직과 원칙을 지키는 자기 말을 지키는 정치인이야말로 가장 귀합니다 생각해서 저는 저의 헌신을 변신했습니다. 저 김성주 회장이 저 최순실 파문, 국정농단 파문 있는 것부터도 또 여러 가지 의혹도 있었어가지고요. 일단 의혹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팔선녀 의혹이 이제 가장 컸던 거죠. 그리고 팔선녀 의혹을 이제 제기되면서 사실상 김성주 회장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런 시시한 여자들 옆에 발 붙일 이유가 있냐는데 그 당시에 팔선녀 그 명단들이 그 시중에 알려졌을 때 시시한 여자들이 아니었었거든요. 회장 부인, 그 다음에 실제 그 그룹의 회장들, 정말 쟁쟁한 명단들이 발표가 됐던 시기에 뭐 시시한 여자들 옆에 발붙일 이유가 있나라고 하면서 그 일거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하고 부인했던 과정이었는데, 김성주 회장, 박근혜 대통령 후보 옆에 가는 순간부터 그 적십자 회장, 총재, 그 다음에 이 과정까지 수많은 댓글과 그 다음에 인터넷 제보들을 끌고 다녔던 그 말 그대로 이슈 메이커였다. 그리고 스스로 이슈를 생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수많은 잡음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기도 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또 한 번의 꼼수가 또 인터넷 네티즌들 사이에 도마에 오르게 됐네요. 예, 백 변호사님 그렇다면 김성주 회장은 앞으로 직접 조사를 피할 수 있게 된 건가요? 사실상 피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원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윤명상 대표에서 공동 대표였는데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이 원래 이제 그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조정이 성립이 됐으면 그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금액차나 이견차가 너무 커서 조정이 되지 않고 공정에서 조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대표이사를 조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꼼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대표이사직에 사임하고 보유 지분은 제가 알기로 50% 이상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단순히 일단은 뭐 성주 측 입장에서는 성주 대리신가요? 여기 입장에서는 뭐 글로벌하게 다양화하는 이 기업을 다양화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는데 굳이 그런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 공정의 조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꼼수 사태다. 예,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백 변호사님 뭐 보유지분 50% 이상 아닐까 말씀하셨는데 보도에 따르면 94.8%란 아,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조사 대상자를 지금 대표이사라고 제가 알기로 명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이사라고 명시했는데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을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공정위나 뭐 방송통신위원회나 그 위원회 구조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대표이사 외에 오너를 직접 같이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어떤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서 김성주 회장이 직접 공정위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꼼수로 끝나고 외려 더 악화된 여론 속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방통위에 계셔서도 역시 위원회는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김성주 대표의 이 꼼수 사태 논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